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과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이를 두고 여당에서 탄핵이 거론되자 한 의원은 삼권 분립에서 대통령이 우위에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왕정을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왕인 것 같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노웅래 전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 의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때문에 무죄가 났을 뿐이라며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국회와 민주당에서 곧바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노웅래 의원 구속시키라며 바스락바스락 돈 세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한 자 한동훈 아닙니까?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돈 세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한 자 한동훈 아닙니까? 예, 그때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의원께서 법무부 장관이셨고 그때 설명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공소기각 관련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도 마찬가지로 한밤중에 끼워 넣었다고요? 박은정, 김용민 의원 안에 일찌감치 있었던 내용인데 한밤중에 끼워 넣었다고 하는 한동훈 발언 거짓말 아닙니까? 그따위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상고를 어떻게 할 겁니까? 신중히 보셔야겠네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네, 1, 2심 무죄가 선고된 사정과 판결 이유 등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셔야겠네요. 제가 기소가 돼서 1심, 2심, 3심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다 무죄인데 그 사이에 변호사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압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한동훈 의원의 행태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예, 저는 한동훈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웅래 전 의원이 기소된 지 3년 9개월입니다. 3년 9개월 만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한동훈은 윤석열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한동훈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그대로 장황하게 말도 안 되게 소설을 써가면서 노웅래 의원 여론재판 마녀사장 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까지 무죄가 났는데 이후 한동훈 의원의 행태는 사과는커녕 형식 논리에 의해서 무죄가 났다는 식의 반헌법적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한 증거 수집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를 어기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형사사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노웅래 전 의원 사건이 그냥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정치검찰이 야당 인사들을 표적, 정치 수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노웅래라는 정치인을 난도질하고 이미 아주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몰았다는 점에서 저는 한동훈 의원은 노웅래 의원 앞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본인이 남의 재판 놓고 형식 논리 운운할 때입니까? 2020년 김민석 대표는 화살을 대법원으로 돌렸습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지금 사법부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제가 사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들이 한덕수 전 총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덕수 전 총리는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가장 추악한 말로였습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 정무적 또는 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하고 나서 사고 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은 첫째로 내란 사태에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야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현재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신속함을 보이면서 그 또한 공정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 질서의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는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들에 의해서 인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다시 선택적 지원을 몇 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해온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국난 극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국가적 사정 때문에 단지 심판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이 나오고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탄핵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편법으로 다시 법 정신을 위반하는 지금 행동을 한 것입니다. 법의 정신은 삼권의 화합에 의해서 대법관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 관례 속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면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입니다. 사법농단입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 얼굴로 할 수가 있습니까?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과 같다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전혀 험한 얘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어제 오늘 저는 하늘을 찔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대통령이 왕처럼 군다고 했고 국회는 그 말을 한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되물었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은 3년 9개월 만에 2번 무죄를 받았지만 사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위법한 증거 수집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했고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 없이 대법관을 제청한 것을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난번 출석 요구에는 법적 의무가 없다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이 믿을 수 있으려면 그 판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투명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나오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삼권 분립은 서로를 견제하라고 둔 장치입니다. 그 장치를 지금 누가 흔들고 있는지 판단은 보시는 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